자, 오늘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NLP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NLP에 중요한 개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성공학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생 관리를 제가 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디 다른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LP적으로 시간 관리를 지금까지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어쩌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우리 이제 1% 아침에 선생님들이 시간 관리를 훈련시켜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뭐 자아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 목표가 왜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9월달부터 제가 이제 1% 아침에 이걸 강의를 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지 않고 1% 아침에 먼저 강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NLP 매니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물 드리는 겸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별히 특강 형태로 어쩌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다 끝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2주를 제가 해서 시간 관리, 인생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뭐 인생 성공의 모든 노하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자기 정렬, 뭐 비전, 사명, 가치관, 목표, 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의 이제 방향, 뭐 인생의 북극신과 같은, 또는 뭐 인생의 등대와 같은 그런 힘들이 여기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이걸 잘 배워서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자, 그럼 시간 관리를 자 대충 정리를 해보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고, 나의 태도와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고,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면, 제 1세대에는 메모지에 관리를 했어요. 메모지. 근데 메모지에 일정을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메모지 적다 보니까 메모지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력과 같은 그 약속 기록부에 또 일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달력과 같은 그 우리 다이어리 많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월간 스케줄 이렇게 이제 정리할 때 우리가 달력을 많이 쓰죠. 이게 그러면 2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세대죠. 맞아요. 그게 2세대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걸 쓰기도 해요. 일정표 뭐 관리하기에는 뭐 월간 달력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 3세대는 뭐냐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 중심, 우선순위 개념을 가지고 1순위가 뭐냐, 2순위가 뭐냐, 3순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인데, 그 대부분의 다이어리가 이제 3세대로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이제 4세대입니다. 이 4세대는 우선순위 개념도 물론 있지만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어떤 내 인생의 가치, 뭐 의미, 비전, 사명 이런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도구가 바로 제 4세대인데, 참고로 이제 이 4세대 시간 관리는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있어요. 프랭클린 플래너, 그 우리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나온 스티븐 코비의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최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만큼 앞서 나가는 시간 관리 기법은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괜찮은 시간 관리 시스템은 프랭클린 플래너가 아니냐.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뭐 여러 기법들을 만들어냈는데, 뭐 한때 또 뭐 인기를 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슬피 바인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피도 그 복잡하기만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인생의 가치라든지 비전, 사명이라든지 인생의 방향 키 자체가 슬리피 바인더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중에 그것도 제 3세대 시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괜찮은 게 저는 4세대의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프랭클린 플래너의 기본 원칙들은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좋게 생각하는 게 양심지향적이다. 우리 내면에 양심이 있다는 거죠. 내면의 목소리. 그 내면의 목소리에 맞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따르게 만들고, 그 가치에 맞게 어떤 비전이나 사명,
삼형식을 쓰게 만들고 그 삼형식에 맞게 또 역할 규명을 하면서 역할에 맞는 제2사분면 활동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을 하게 만든다. 참 괜찮죠. 우리는 하루 단위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단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뭐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 그 개념을 토대로 우리 시간 관리 시스템의 메타포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마 이 시간을 항아리에 비유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개발 쪽에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을 넣고 만약에 이제 모래를 넣고 작은 돌을 넣는다면은 마지막에 큰 돌을 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돌을 넣고 뭐 모래를 넣고 물을 따른다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경우는 뭐냐면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은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돌부터 넣지 않으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에도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소중한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센터 오는 것을 1순위로 해놓지 않으면은 센터에 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큰 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기적으로는 참 소중한데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그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센터에 계속 꾸준히 오면 장기적으로는 참 좋겠지만 한 주 빠지잖아요. 별로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지죠. 그렇지 않나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안보전 위원장님 매일 그 맨발 걷기 산행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 산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좋죠. 근데 하루 정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표시가 안 난다는 거지. 누구 아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책 쓰는 거, 뭐 글 쓰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는 참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시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침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나침반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나침반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이 쌓이고 또 쌓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중심은 뭐냐면은 지금은 참 중요하고 지금은 급한 일이지만은 이 시계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급한 일만 생긴다. 그래서 시계 중심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일정표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일정표. 오늘 주어지는 일정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지난주에 일 처리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일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뭐 월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일을 막 처리해야 될 거예요. 처리하다 보면 금방 점심시간 되죠?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월요일날 주어진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다 보면은 막 금방 시간이 4시, 5시, 6시 갈 거예요. 그 몸이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저녁에 또 소주를 한잔 하고 그렇게 또 퇴근을 할 거예요. 퇴근하면 또 집에 뭐 한 11시, 12시 들어가 너무 지치잖아요. 뭐 씻는 동 마는 동안 또 잠을 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피곤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동 마는 것도 출근하면 또 뭐 어제 밀린 일 뭐 그러다 보면 금요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막 그냥 그 쓰러지기 직전 그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금요일 정도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힐링을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도피처를 만들어야 된다. 도피처.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서 한번 또 술자리를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집에서 뭐 잠을 잔다든지 어쨌든 그런 도피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벼락치기 인생이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벼락치기 인생. 시작. 벼락치기 인생. 이제 벼락치기 인생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평소에 예습 복습을 안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시험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벼락치기 해야 되죠. 뭐 벼락치기 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뭐 노는 것, 뭐 내가 취미 활동, 뭐 인간관계, 뭐 운동, 건강 관리,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일주일만큼은 오로지 모든 에너지를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에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잘 쳤다 하더라도 시험이 딱 끝났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몸이 또 완전히 또 뭐 기지맥진 뭐 그냥 그 진이 빠져버리잖아요. 진이 빠졌으니까 또 뭘 해야 돼요? 도피치로 가야지. 도피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시험 끝나는 날은 막 그 콜라테이 가서 춤추고 막 놀고 뭐 이가 또 어떤 애들은 술 마시고 뭐 영화 보러 가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날 항상 영화를 또 보여줬어. 그게 이제 우리 벼락치기 공부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험 기간에 관계없이 평소에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에 관계없이 미리미리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 예습 복습 예습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데 시험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어. 이 사람은 어떻죠? 벼락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벼락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왜? 공부가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약간 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인간관계도 구축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긍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인생도 이제 이런 시험처럼 벼락치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건강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안 해버려요. 운동도 안 해버리고 뭐 맨날 과식 폭식에 탄수화물 중독에 막 과로에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뭐 저번에 대천 가가지고 쓰러져 버렸고 대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사를 제끼고 오로지 내 몸을 회복시키는데 건강 관리를 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락치기 건강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빨리 그래 회복이 되어서 다행인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성한 몸은 아니거든요. 이게 벼락치기 건강 관리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벼락치기 건강 관리 하니까 다른 걸 포기하잖아요. 뭐 강의도 좀 뒤로 밀어야 되지 뭐 그죠? 그래도 식품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먹습니다. 예전엔 그것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안부전 위원장님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이제 안부전 위원장이 어떻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배우시고 평소에 뭐 맨발 산행이라든지 108배라든지 뭐 또는 효소식 뭐 인체 정화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 예습 복습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우정희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분 다 지금 벼락치기 건강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새로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이 부족하고 그렇죠. 근데 수면도 보면 유대 일관 수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잠을 못 자고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우정희 위원장님처럼 매일 한 30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몸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이제 수면 장애로 인해서 몸의 리듬이 다 깨져버린다. 신진대사 기능이라든지 또 심혈관의 문제, 뭐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관인데 다 뭐 문제가 되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을 줄여야 돼요. 하는 일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보는 걸 보지 말아요. 네? 보는 걸 보지 말아요. 아니 나는 선생님이 너무 터무니없이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좀 내려놔야 좀 천천히 가야 오래 갈 수 있고 어제 우리 이현정 선생님의 그줌 강의 들었어야 되는데 이현정 선생님 이번에 책을 한 권 냈거든요.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인가 뭐 제목이 아마 그래요.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 이게 빨리 가면 못 보는데 천천히 가면 보이는 이게 삶의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유명한 시에 들은 게 있잖아요. 자 내려갈 때 보았는데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왜 우리가 못 보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니까. 근데 내려올 때는 이런 꽃이 보인다. 인생도 이제 빨리 어떤 목표를 지어가면서 갈 때는 안 보여.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은 너무 늦게 철이 들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돼요. 철이 너무 늦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좀 소중한 내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나누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80, 90세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인생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좀 내려놔라. 욕심 내려놓고 강릉도 내려가고. 좀 천천히 가라 이거 천천히. 네.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뭐 재정 관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뭐 돈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예금 저축을 한다든지 뭐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 주식 같은 어떤 자산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돈 문제로 고통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빚어진다든지 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벼락치기 뭐 재정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외에 뭐 우리 센터에 뭐 발표 불안이라든지 스피치 뭐 강의 훈련 때문에 오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스피치 훈련하고 평소에 강의 준비도 하고 예?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 있다면은 나중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그런 발표할 기회가 생겼을 때 굳이 급하게 준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벼락치기 스피치 훈련, 벼락치기 강의 훈련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간 매트릭스를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긴급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긴급도. 요거는 이제 중요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긴급도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중요도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이걸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1, 4부면은 뭐냐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뭐 위기, 급박한 문제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뭐 갑작스러운 회의. 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면서도 또 급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 4부면인데 2, 4부면은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급하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스 복습을 하는 그런 이제 인생이죠. 이른바 준비하고 계획을 세고 예방을 하고 가치관 정립을 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하고 뭐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소중한 것 지금은 안 해도 그다지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요게 바로 2, 4부면에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부면은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는데 긴급한 거예요. 뭐 잠깐의 급한 질문, 중요하지 않는 전화, 뭐 일부 우편물, 일부 보고서, 일부 회의, 쓸데없는 참견, 많은 인기 있는 활동들, 주변 사람들의 눈치, 거절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만남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인기 있는 활동들이 주로 3, 4부면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3, 4부면은 거절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자, 거절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또는 위임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3, 4부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엄마들 같은 경우에 살림을 살잖아요. 살림.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1, 4분면이 될 수도 있지만은 3, 4분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엄마로서 이거 이제 살림을 살아야 돼. 내가 가정주부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1, 4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엄마가 살림만 사는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이다. 여성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엄마라면은 이 집안 일을 파출부나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출부한테 시켰어. 그러면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집안 일을 누구한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안 일은 1,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 되는 거죠. 3, 4분면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카가 결혼식을 해요. 내 조카가 결혼식을 해. 그러면 이제 집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안 어떤 전통이라든지 문화, 집안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1, 4분면이 되는 거죠. 조카 결혼식에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집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뭐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뭐 사회활동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장에는 안 가지만은 축의금을 누군가한테 대신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예금 통장에 뭐 축의금을 대신 입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조카 결혼식은 1,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1, 4분면이 될 수도 있고 3, 4분면이 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위임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또 다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자기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일사분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행자야, 야 오랜만이야. 우리 점심 같이 먹어야지. 그럼 이제 우리 오행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만나야지. 절대 아마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잘합니다. 여자분 잘합니까? 근데 이제 오인자 선생님이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 그래 뭐 밥 먹고 그 생각이 들었어. 친구 소중하지. 그럼 일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인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NLP 수업해야 되는데 시간이 겹치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는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전화를 내가 다시 했어. 야 친구가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정말 중요한 공부해서는 안 되겠고 내일 혹시 시간 되니 내일? 내일은 내가 점심때 시간 되는데 내일 내가 점심 사줄게. 내일 만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월요일로 바꿨어. 그리고 일요일은 NLP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만남 요청을 이제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거절을 해서 월요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 만나면 이건 1, 4분면입니까? 3, 4분면입니까? 3, 4분면. 자, 이게 3, 4분면. 전주 가야 돼. 전주에 응. 전주 학장 아들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총장님 못 가신다는 거.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내가 도저히 체력 깔려서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장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행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쫓기 살기로 NLP 수업이 오는 게 맞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오행자 선생님 입장 같으면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공당의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효과적으로 그 해결을 해버리고 일요일은 다른 사람 위임을 하든 이렇게 돼야지. 만약 일요일도 공당에 매여 있다면은 선생님은 공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오행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 몸이 아파서 혈압치 건강 관리하면서 빠진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뭐 일요일날 다른 일 때문에 빠진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는 앞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왜냐면 근데 오인자 선생님은 우리 첫 만남 프로그램을 스스로 또 가져가고 뭐 강의를 하고 나한테 교수가 되고 이런 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비전 사명이 우리 첫 만남 시스템의 교수가 되는 게 비전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 몰입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1, 4분면, 3, 4분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1, 4분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 3, 4분면이 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즉 거절을 하거나 위임을 하게 되면은 3, 4분면이 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한 일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죠. 즉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시간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죠.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 시간을. 그럼 시간을 벌면 그건 번 시간에 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 2, 4분면의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계속 급한 일을 줄이면서 나는 그 시간에 정말 인생의 소중한 2, 4분면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한테 시켜도 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을 하거나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을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시간이 바빠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3, 4부면 좀 이제 쭉 이해가 되고 4, 4부면 한번 봐봐요. 하찮은 일, 끝없는 전화, 시간 낭비거리,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 쓸데없는 우편물, 지나친 TV 시청, 컴퓨터 게임, 2차, 3차 모임. 이걸 쭉 한번 봐봐요. 요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긴급성에 해당되는 3, 4부면, 자, 1, 4부면, 이걸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2, 4부면, 4, 4부면을 쭉 비교를 해봤는데, 연구 토대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는 게 어떠냐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50에서 60%를 3, 4부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밑에 작은 글씨를 먼저 보세요. 50에서 60%를 3, 4부면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즉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
즉 인기 있는 활동, 거절하지 못하고 위임하지 못하는 그 3, 4부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50에서 6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시켜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65에서 80%를 이사구면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급하지 않지만 지금 중요한 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의 시간 대부분을 2, 4부면에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면 3, 4부면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걸 먼저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활동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즉 누구한테 시켜도 되거나 자 위임해도 되거나 거절을 해도 되는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자, 3, 4분의 활동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위임해도 되거나 거절해도 되는 활동들,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활동들. 이 사부분에 이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부분을 좀 같이 보세요. 우선 일치성은 이제 비전과 사명이 지금 오늘의 내 행동이 비전과 사명과 일치가 돼야 되고요. 역할과 목표가 일치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 계획, 욕망과 자기 절제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통합이 돼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NLP 수업에 온 것이 이 NLP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여러분들 장기적인 비전 사명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치관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도 연결이 돼야 돼. 역할. 뭐 강사라든지 뭐 상담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그런 역할과도 연결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 목표와도 연결되는 그런 활동이 되면 좋겠죠. 그게 다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 균형 유지. 생산과 생산 능력과의 균형. 자, 생산과 생산 능력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을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알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위를 잘 돌봐야 됩니까?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거위는 생산 능력에, 거위를 돌보는 생산 능력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알을 낳게 하는 거는 생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고 있어요. 근데 나무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톱을 갈 시간이 없어. 나무 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나무만 배. 나무만. 또 한 사람은 나무를 베면서 중간중간 톱을 갈아주면서 톱날을 갈아주면서 나무를 베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 벨까요? 그쵸. 그러니까 톱날을 갈아주는 것은 생산 능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심신세신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베는 것은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생산 능력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에만 계속 투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톱날이 마모되겠죠. 무뎌지겠죠. 자, 마모된 그 톱으로 나무를 베어본들 나무가 잘 베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행자 선생님을 본다면은 계속 이제 톱날이 마모된 거 아니에요. 계속 톱을 쓰다 보니까. 특히 대전에 가서 톱날이 몇 개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대천까지 가기를 잘했는데 이게 마모된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이제 강이나무라고 한번 칩시다. 강이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가 넘어가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톱날 가는데 한 달이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벼락치기, 톱날 갈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톱날 가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톱은 마모되어서 나중에 나무 베는 게 더 힘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생산 능력과 생산의 가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여기 보면은 신체, 지적, 감정, 영적 뭐 이런 거죠. 그 생산은 뭐냐면은 가족, 뭐 직장, 재정, 여가봉사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면의 위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간 계획을 세우는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요. 바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오늘 일요일 날, 자, 일, 월, 화, 수, 목, 토까지 일주일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돼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쭉 뒤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위주가 돼야 된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에 있어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입니다. 모든 성공의 85%는 인간관계고 15%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이에요. 뭐 성공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즉 소통, 진정한 첫 만남을 이루었을 때의 건강이 좋아지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뭐 혼자 외롭게 살거나 뭐 독거노인으로 산다면은 쉽게 몸에 병이 오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제 심리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에 그만큼 투자를 해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만든 게 계속 일주일 동안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을 약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일정을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정에 맞지 않게 급하게 수요일 저녁에 제가 정말 중요한 NLP 특강을 한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도 줌으로. 줌 미팅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줌 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NLP 전문가, NLP 교수, NLP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은 그 수요일 8시에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일정을 조절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긴급한 일 때문에라기보다는 중요한 일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휴대 가능성. 시간 관리 도구는 휴대 가능해야 된다.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큰 어떤 뭐 플래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1% 아침에서 이제 플래너를 지금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휴대 가능한 걸 저는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한 이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는 휴대한 게 뭐 힘들지 않죠? A4의 반 정도 크기. 그죠? 그 정도 괜찮죠? 그런 걸 지금 이제 우리가 제작을 했어. 한 11월 달쯤에 내년 2022년 플래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프랭클린 다이어리 가능하면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를 추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프랭클린 플래너 유형으로 가는 비슷한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사 보면 단위의 어떤 시간 관계를 할 것인가? 자, 1단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시작.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결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사명서, 직업 사명서, 비전 로드맵, 뭐 가치와 신념, 목표 선언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 오늘 이제 같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시작.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예, 이제 목표 선언서까지 나왔으면은 눈을 감고 이 목표가 이루어진 자, 미래 상황을 시각화하는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3단계, 당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각 역할에서 제2상환의 활동 목록들을 선정하라. 시작. 당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각 역할에서 제2상의 활동 목표를 선정하여 3단계 이걸 별표를 해 놓으세요. 역할, 자, 이 상황의 활동 목록을 선정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활동 목록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4단계, 자, 요일별 주간 계획을 수립하라. 시작. 요일별 주간 계획을 수립하라. 4단계도 별표하세요. 별표. 3단계, 4단계가 제대로 되면은 이제 시간 관리는 아주 쉬워집니다. 활동 목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간별 시간 계획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 자, 매일 주간 계획을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성실을 발휘하라. 시작. 매일 주간 계획을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선택의 시간에 성실을 발휘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하라. 이렇게 됩니다. 6단계죠. 자, 중요한 훈련은 이제 오후에 하는 걸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나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뒤에 오후에 제가 설명하고 우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가족 사명서가 일단 나와야 된다 이 말. 가족 사명서. 사명서가 가족 사명서, 그 다음에 직업 사명서, 개인 사명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오후에 이거 문제 작성할 건데 미리 한번 보세요.
가족 사명서 나의 사명은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나의 가족들에게 뭐뭐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저의 경우는 자, 나의 사명은 가장의 역할을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만남의 환경을 지원하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족 사명서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사명서. 자, 직업 사명서 나의 사명은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뭐뭐에게 뭐뭐를 활용하여 뭐뭐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저희 경우에 나의 사명은 참만남 치유사 역할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명서. 개인 사명서는 오후에 공부하겠지만은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이 네 가지 초점에서 개인 사명서를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사는 것, 즉 PQ, 신체 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랑하며 EQ,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세 번째 배우며, 자 지적으로 의식 성장을 하는 것, IQ, 마지막에 유산을 남긴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봉사를 하거나 이 사회에 유산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맞는 사명사가 필요한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자, PQ로 보면 나는 신체적으로 항상 활력이 넘치며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자유인으로서 생존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한다. 자, 그 다음에 EQ, 사랑하며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가족이 된다. 그 다음에 IQ, 배우며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치유사이자 의식 지도자로 성장한다. 자, SQ, 유산을 납니다. 난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자기 정렬된 삶을 살면서 최고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사명서가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는 제 사명서지만은 좀 울림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아니면 병이 들었어? 경제적으로 돈이 있으면서 또 가난하게? 예?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사명서에 담겨야 되고, 사랑하며, 여러분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어떻게 이 사랑의 힘을 키울 것인가, 사랑이 깃든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배우며, 자,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삶의 그 순간순간이 어떤 배움의 체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식 성장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유산을 남기는 것.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보다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작게 보면, 가정으로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내 가족을 더 나은 가족으로 만들 책임이 있잖아요. 직장으로 보더라도 내가 입사하기 이전보다 내가 퇴직을 할 때는 더 나은 직장으로 만들고 퇴직을 할 책임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 변화의 전문 분야에 있다면 내가 죽을 때는 이 치유 변화에 있어서, 치유 변화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정동문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좀 성장된 그런 치유 변화의 문화를 만들고 나는 죽어야 된다. 뭐 그런 더 나은 그 문화를 만들고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남긴다 파트에 뭐 작게는 어떤 가족, 크게는 어떤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사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넣어주셔야 되고. 많이 졸리죠? 박수 3번 시작. 조금만 기다려요. 맛있는 거 먹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전 로드맵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전 로드맵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방향 자기 정렬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향 자기 정렬. 한 방향 자기 정렬은 뭐냐면은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성 따로, 정체성 따로가 아니에요. 가치, 신념 따로, 내 능력 따로가 아니고 내 행동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내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연결되고 내 가치와 연결되고 내 정체성과 연결되고 내 영성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럼 내 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영성 정체성 가치와 전혀 무관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행동, 내 활동이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과 연결될 수 있는 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렬이 돼야 돼. 그러면은 영성 차원에서는 뭐냐면은 자 인생 전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이걸 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에 대한 감각이야. 이른바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가족, 직업,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 세상 속에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뭐냐. 이게 영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어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애도 낳지 말아야 돼요. 왜? 혼자 살기도 급급하니까. 왜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예? 자식한테 헌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닙니까? 예? 자식을 학대시키기 위해서 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작게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모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도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나누는, 뭔가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을 우리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비전이라는 게 나 개인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 그러한 비전을 가진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사명은 뭐냐? 그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이런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자,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은 뭐구나.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치신임. 왜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야 하는가? 당신의 가치와 신념이 뭐냐? 능력.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행동.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여기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문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이 속한 더 큰 공동체 시스템을 위한 궁극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 나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참만남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에 심신힐링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동진동의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유와 변화의 마법사이다. 자, 비전과 결부된 나의 역할, 정체성, 그리고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참만남 치유사 역할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과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신념을 확립한다. 자신의 비전과 미션에서 필요한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자, 내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상처와 고통이 점철된 문제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위대한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참자.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을 실현해야 하며 자기다움이란 정체성과 가치관에 입각한 참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사랑. 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참사랑이 가능해야 한다. 참만남. 자신에 대한 참사랑은 평가와 판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사랑이 깃든 참만남의 환경 속에서 진나,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참만남 스피치 훈련, 체면치료, NLP 코칭, NLP 체면치료 전문가 가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자, 4번 전략을 수립한다.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표명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기적의 체면치료사, 혁명적 NLP 변화 코치, 사랑의 참만남 치유사, 그리고 치유 동기부여 명강사의 능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자,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계획은 뭔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은 아래왔다. 나는 매일 3회 이상 NLP 체면치료 코칭 강의를 진행한다. 나는 전국 5개 이상 지역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공기를 운영한다. 나는 매년 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한다. 나는 일주일에 3건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다. 나는 매일 1편 이상의 글을 써서 회원들과 공유한다.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책을 읽으면서 치유와 변화의 전문가로 성장한다. 환경의 맥락.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비전과 미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이 실행되는 환경적인 맥락은 지금 NLP 최면치료 대학원 과정과 참만남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참만남 치유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SNS에 연결되어 있는 전국기 네트워크이다. 요게 이제 그 비전 로드맵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는 개인 헌법이자 개인 쉽게 말하면은 개인 인생에 나아갈 인생 지침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오후에 이제 좀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치와 신념이 들어가야 돼요. 가치와 신념. 이거는 다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2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가치가 있으면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가치를 정의를 하고 원인, 증거, 결과가 이끌어내야 되고 활동 목록이 먼저도 또 끌어내야 되죠. 그럼 이제 저는 1순위가 깨달음이에요. 제 인생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 나는 깨닫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자, 정의.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무한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영적 완성의 단계를 의미한다. 자, 원인. 아래에서 기술한 모든 가치를 실현한다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증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깨달음을 통하여 전 인류의 의식 레벨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자, 매일 비전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NLP 체면 시각화 훈련, 요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자, 이번에 2순위는 건강이에요. 건강. 자, 2순위 건강인데 정의.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란 신체, 정신, 사회, 영적, 경제적으로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인. 심신통합 건강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증거. 신체적으로 항상 활력이 넘치고 정신적으로 항상 사랑이 넘치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첫 만남에 소통을 하며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이에요. 결과 건강한 삶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 삶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자, 매일 6시 기상을 합니다. 저는 108배 절 훈련, 성주산 등산, 중앙공원 마라톤. 아직 실천을 다 못하고 있지만 이걸 저는 실천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쭉 3순위 뭐 재정적 자유, 4순위 자기정렬, 5순위 책임 창조, 6순위 사랑 감사, 7순위 유능함 탁월성, 8순위 알아차림 깨어있음, 9순위 온전함 일치성, 10순위 참만남 진정성까지 쭉 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써봐야 됩니다. 쓸 게 많아요. 여기에 되다 보면 나의 주요 10대 목표가 나옵니다. 이제 가치 신념 다음에 나의 주요 10대 목표. 이제 10대 목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방식으로 물론 쓸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쓰면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선 살며 한번 읽어보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이 네 가지 욕구에 맞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면은 뭐냐면 살아가는 건 2가지거든요. 우선 신체 건강. 살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직업 재정.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경제적인 핏줄이야. 예? 굉장히 핏줄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잘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는 데 있어서 내 신체의 건강을 정복하고 경제적인 돈을 정복해야 된다고. 돈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빚더미에 다 앉아가 지금 은행 다 정지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신체 건강과 돈 문제에 대한 목표가 일단 들어야 된다. 그 두 번째 EQ 사랑하며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사랑이죠.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 자,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죽고 나서 하나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가 선택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찌지고 볶더라도 그 가족을 사랑해야 돼. 찌지고 볶더라도 나래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딸은 내 딸이지. 그래서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참 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참 만남 심리가족에 대한 목표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피치 소통 문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결국 언어적으로 만남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고 말을 들어주고 뭐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게 만남 아닙니까? 스피치 능력 또는 대화 능력,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우며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무조건 전문성을 키워야 돼. 전문성.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위한 커리어 관리를 해라. 경력 관리 말입니다. 경력 관리.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따야 돼요. 학위. 예? 여러분들이 고졸 출신, 대졸 출신, 석사, 박사 학위 이게 차이가 날 것 같은 뭐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그냥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 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커리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하고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다. 교수 입장에서 치료를 하는 거는 효과가 틀려요. 제가 그 박사 학위 받기 이전에 치료했던 거하고 지금 그 이후 치료했던 거 보면은 효과 자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존경하는 눈빛으로 상담을 한다고요. 제가 콩이 파치라고 하더라도 제 말을 이제 믿는다는 것이 쉽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옛날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과연 저게 맞을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한테 더 큰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1시간 반 상담을 하는데 내가 대학 교수나 박사가 돼서 상담해서 그 사람한테 5번 할 걸 한 번에 끝내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똑같이 팝이스 사업 하는데 막 그 영업하듯이 애원하듯이 막 그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상담해서 제품을 먹이는 거하고 저분은 교수고 박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20분 상담하고 가서 먹는 거하고 이 같겠냐고요. 교수 박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2시간 3시간 애를 써서 상담을 할 필요 없이 한 10분 20분 만에 상담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로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학위를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이런 학위 관련 커리어 관리 또는 어떤 자격증을 갖추는 커리어 관리 이걸 좀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 자기 개발에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정신적인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게 다 자기 개발입니다. 뭐 NLP 훈련을 하고 뭐 체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학 책을 읽고 이거 다 뭐 자기 개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활동, 이 취미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는데 전 여러분들이 미술 활동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글쓰기, 뭐 시낭송, 시쓰기 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코디언을 연주를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시와 같은 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최고의 어떤 나만의 그런 영역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는 괴롭지 않더라고요. 아코디언 연주할 때는 슬퍼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 내면과 소통이 될 때. 우리 안부전 이사님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 산행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혼자 맨발 걷기를 하는데 이 발바닥에 집중을 하지 내가 뭐 흙들거리에 집중합니까? 그렇죠? 이 오로지 걷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맨발에 상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맨발에 집중을 하는 것, 내 영혼과 소통한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도 꼭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되네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을 남긴다. 유산을 남긴다가 뭐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사명과 비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유산을 남기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작은 봉사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영적 성장.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NLP 체면 시각화를 한다든지 어떤 유명한 그 어떤 치유 관련 책을 읽는다든지 또 시를 쓴다든지 시도 이거는 영혼에서 오는 그런 글이거든요. 시는 보통 글하고 틀려요. 그래서 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시 관련된 분이 몇 분 계신데 저는 굉장히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봐요. 뭐 시를 쓴다든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정희 위원장님 결혼이 아니라 생일이잖아요. 자, 생일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김경일 국장님 챙기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단지 난 의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무감이 사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우정희 위원장님한테 뭔가 주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무감인데 내가 챙겨야지. 나도 케이크를 사와야 돼. 나는 근데 선생님 생일을 잊어먹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김경수 국장님이 우정희 위원장님 생각하는 만큼 나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케이크 선물하는 거, 생일 챙겨주는 거, 그 사람 아플 때 위로의 전화를 해주는 거, 그 사람이 뭐 잘 될 때 또 뭐 어떤 찬사를 보내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카톡방에 우리 이모티콘 하나 올리는 이런 것도 중요해. 자, 누가 잘했을 때, 잘했어요. 자, 이모티콘은 이제 그 참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 위로해 주는 거잖아. 이모티콘. 꼭 그 한 줄에 글을 안 써도 괜찮아. 그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유산을 남기면서 들어간다. 유산을 또 이제 우리 참만남 치유 시스템으로 본다면 문화를 만드는 거, 문화. 사랑의 문화를 만드는 거, 사랑이 깃든 소통을 하는 거. 이게 다 유산을 또 해간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쭉 이제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10대 목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PQ에 관련된 거. 나는 올해 78kg 몸무게에 날씬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체를 만든다.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목표와 계획은 틀립니다. 자, 2번. 난 올해 10명 이상의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를 양성한다. 자, 3번. 난 올해 5개 이상의 지역에서 천만남 심리가족 세미나를 진행한다. 요게 이제 지금 살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사랑하며 봅니다. 난 올해 나의 가족들과 사랑이 있던 천만남 소통 모임 문화를 만든다. 제가 가장 지금 답답한 게 우리 큰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창결이가 아빠를 봐도 모른 척 해버리는 거.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래서 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갑갑합니다. 자, 나는 올해 100명 이상의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든다. 자, 배우며 난 올해 에릭슨 체면과 체면 심리 과정을 성공률을 진행한다. 지금 여러분들 2학기 때 또 에릭슨 체면 과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난 올해 영혼의 치유, 전생 빙의 사후 세계 과정을 성공률을 진행한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사후 세계 강의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고. 자, 나는 올해 NLP 성공 코칭 과정을 대중화시킨다. 지금 이게 NLP 성공 코칭이에요. 요걸 일단 1% 아침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좀 대중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누는 거고요. 자, 유산을 남긴다에는, 자, 난 올해 인천 봉숭아학당, 봉숭아 혁신학교 치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 지금 이제 추석 이후에 첫 번째 개소식을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인천 봉숭아 문화혁신학교에 치유 세미나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인천 봉숭아학당은 우리 참만남 치유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 세미나가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 나는 올해 1% 아침 성공 리더 모임을 5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으로 정착시킨다. 지금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요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자, 시각화를 해야 되고, 시각화. 자, 시각화 다음에 이제 바로 3단계가 중요해요. 제2상한의 활동 목록이 나와야 돼. 활동 목록. 목표와, 자, 사명서와 목표, 그러니까 개인 사명서, 그 다음에 10대 목표, 이상한의 활동 목록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활동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저희 경우. PQ, 살며에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자, 6의 기상. 카톡방에 사명 비전 올리기. 목표 올리기. 108배 절 운동. 자, 선주산 등산. 중앙공원 마라톤. NLP 체면 마음 정화의 글쓰기 및 카톡방에 올리기. 1대1 체면 상담. 1대1 발표 불안 코칭. NLP 체면 치료 전문가 과정 강의. 참만남 치유 스피치 강의. 1% 아침 성공 모임 강의. 아시아 평생 교육원 NLP 강의. 자, 아시아 평생 교육원에 제가 9월달부터 좀 NLP 강의 들어가게 돼 있어. 참. 요런 건 이제 그 신체 건강과 직업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활동 목록을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고. 두 번째, EQ. 사랑함에 관련된 거. 자, 막내딸 영어와 수학 학습 코칭하기. 제가 개인 가해 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집안 청소 및 설거지 하기. 가족 카톡방에 가족들과 소통하기. 일단 안 하지만 제가 이제 혼자라도 해보려고. 그 다음 매일 5명 이상 전화로 소통하기. 일주일에 1명 이상 밥 사주기. 자, 일주일에 1명 이상 밥을 사야 되는데. 자, 저랑 밥 먹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 소통하기. 그 다음 하모에 등산 모임 참가하기. 이런 건 이제 사람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움에 해당되는 거, 이제 전문성 커리어 관련 자기개발 취미. 매일 1시간 이상 치유와 변화 관련 책 읽기, 매일 1시간 이상 글 쓰기, 감사 일기 쓰기, 강의 자료 만들기, 영상 관련 유튜브 강의 듣기, 30분 이상 아코디언 연주하기.
그 다음에 유사를 남긴다. 매일 사명선 업무 비전 로드맵 가치 신지 목표 순서 점검하기. 매일 비전 명상하기. NLP 체면 시각하기. 매일 플래너 피드백하기. 무료 심리 상담. 무료 치유 동기부여 강의하기. 요게 이제 목록입니다. 지금 이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핵심은 이 목록입니다. 이 같이 목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큰 돌이에요. 큰 돌. 이 사분의 큰 돌에 해당되는 거 이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삶이 아마 살며 배우며 사랑하며 유설 남긴다 이거와는 좀 다르게 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일별 주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목록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 한번 잘 봐봐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를 보면 이렇게 넣어줘. 자, 6시 1분씩 아침 성공 모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토대로 잘 넣어본 거예요. 10시에 제가 어떤 지금 현재 저한테 상담받고 있는 개인 체면 치료를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12시에 아코디언 연주를 해. 자, 오후 2시에 또 개인 체면 치료가 있어요. 5시에 또 개인 NLP 코칭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9시에 막내딸 학습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자, 시간 관계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글쓰기, 카톡방 소통하기, 강의 준비하기, 책 읽기, 감사일기 쓰기, NLP 체면 시각화하기, 비전 명상하기, 영상관 유튜브 강의 듣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 보면은 6시에 카톡방 미션 올리고 바로 성주산 등산을 가는 겁니다. 자, 마라톤하고 108배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시에 글쓰기, 카톡방 소통을 시작해요. 8시에 집안 청소 및 가족 소통을 해. 10시에 또 개인 체면 치료가 들어와요. 자, 2시 30분에 군포에 첫 만남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군포 강의 마치고 5시에 어머님 요양원 방문을 해. 요양원에 매내를 하고 또 저녁 7시에 책 읽기가 호지연 연주 강의 준비를 해요. 9시에는 막내딸 학습 코칭을 해. 중간중간 해야 될 게 글쓰기, 카톡방 소통, 강의 준비, 책 읽기, 감사 읽기 막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일별로 이제 쭉 분배를 했어요. 피드백은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성실을 좀 발휘해서 융통성 있게 시간 관리 한다는 뜻이고, 끝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평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실천한 거는 0표.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뭐 화살표. 못한 거는 가위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하나 더 넣어줄게. 생각, 말, 행동의 미션을 실천하면 좋은데요. 바로 목표를 글로 쓰고 시각화한 부분을 카톡방에 목표 행동 지침 올리는 겁니다. 지금 올리는 분이 안부전 이사님 계속 올리고 계시죠. 여기 우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경수 국장님, 김원수 선생님 네 분이 이게 다 올리고 계세요. 카톡방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안부전 이사님은 맨발 걷기 산행하는 모습을 항상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박수 특별히. 이거는 피드백이거든. 피드백. 아, 내가 행동 실천하고 있다라는 걸 보세요. 목표 실천한 점검을 매일 카톡방에 올린다.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